안녕하세요. 저희는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정책국 자원봉사단 제17기 저스티스 서포터즈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저희 팀 이름은 글로업이라는 팀입니다. 그래서 우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 저희 이번 12월달 주제가 디지털 범죄 예방이어서 그거랑 관련돼서 오늘 전문가님 인터뷰하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팀명도 너무 좋네요. 글로업. 네. 뭔가 성장을 맞아요. 위한 맞아요. 그런 느낌이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일단 간단하게 첫 번째 질문으로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교육과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을 지금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부 때도 청소년 교육학과를 전공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을 지금 많이 만나고 있는데, 학교 청소년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보호관찰 대상자들도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범죄 청소년들을 지금 많이 만나고 있고요. 일반 뭐 대학생들, 청년들 대상으로 지금 좀 다양하게 좀 제가 만나고 있고, 통해서 이제 뭐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코칭 교육도 하지만, 저는 지금 디지털 성범죄라든가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 등 법정 의무 교육 관련해서 지금 다양하게 지금 학교, 기업 뭐 여러 곳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인권 그리고 청소년 위기 예방 교육, 법정 의무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활동 방금 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특히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에 저희가 초점을 두고 질문을 오늘 한번 네.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디지털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매우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디지털 범죄 예방에 있어서 현재 그 관련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의 이제 학교 교육 쪽으로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그다음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학교에 가면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교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교직원까지 해서 개인 정보라든가 디지털 성범죄, 그다음에 직장인 성희롱 이런 관련된 교육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범죄예방위원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자산에서 청소년들 문화예술제를 하면서 그들의 끼와 장기를 경연하는 그 자리에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라는 교육을 주제로 가지고 강의도 하고 있고요. 검찰청에서 저희 이제 위원들 대상으로 전문화 교육을 했을 때도 제가 또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범죄에서 제가 보호관찰 대상자를 수강명령을 교육을 시킨 사례가 있는데, 그 친구가 디지털 성범죄 대상자였었어요. 그때 공교롭게 또 한 명이었었어요. 그 교육하는 시기가. 그래서 그 친구를 40시간을 제가 일주일 내내 하루 8시간씩 그 친구를 교육을 시킨 경험도 있었고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디지털 범죄 청소년들이 굉장히 요즘에 많이 네. 범죄를 일으키고 있고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저희가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 맞아요. 그런 곳을 통해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서 특히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10대에서 많이 형성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디지털 범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이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맞아요. 정말 디지털 성범죄 굉장히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잖아요. 얼마 전에도 뭐 서울대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이슈화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디지털 성범죄 뭐 그런 사진 촬영해서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해졌는데, 사실 우리 손안에 휴대폰이잖아요. 24시간 내 몸 안에 붙어 있어서 또 다른 장기의 일부분이라고 할 정도로 폰 채팅방이라든가 이렇게 좀 접근하기가 쉽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심각하게 범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찍어서 아이들하고 장난삼아 이렇게 하다가 피해자의 심정은 잘 몰라요. 그냥 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냥 즐겁고 그냥 장난이었어 라고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큰 피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디지털을 워낙 또 잘 다루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또 범죄로 또 연결되는 경우들이 너무 그냥 쉽게 일어나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또 학교에서 보면은 좀 그 친구들이 잘 몰랐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그렇게 심각하게 범죄예요? 그렇게 매스컴에서는 이게 성범죄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많이 양산되고 법이 이렇게 강화가 되는데도 막상 우리 학생들은 왜 그거를 잘 인식을 하지 못하는지 저는 그게 되게 아이러니했었어요. 왜냐면 늘 우리가 디지털 속에서 아이들은 늘 핸드폰 속에서 보기 때문에 정보도 빠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다른 어떤 범죄에 연루되거나 다른 사람한테 일생에 어떤 큰 피해를 준다라는 거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전 좀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런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디지털 기반이다 보니까 유포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내가 삭제를 하고 싶어도 이미 유포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삭제가 다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피해를 당했을 때 구제라든가 뭔가 이런 차원들이 조금 더 사회적으로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아직도 그 부분들이 좀 쉽지 않은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더 막 심각해지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들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약간 가해자의 그런 아이러니함과 피해자의 구제가 미비하다는 것, 그런 거를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또 제가 또 언론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네. 결국은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교육인데 사실 지금도 이제 저도 가끔 학교에 가서 디지털 리터러시라든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은 1시간이나 2시간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학교에서 좀 신경을 쓰는 학교 같은 경우는 4시간. 디지털 리터러시도 보통 뭐 2시간 아니면 4시간 이 정도거든요. 근데 2시간, 4시간 이걸로 해서 일회성으로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과연 경각심은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경각심만이 아니라 이거를 올바르게 우리가 디지털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이 사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요인도 많잖아요. 피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 사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또 이걸로 인해서 지금 사실 아까 가해자라는 게 아니라 행위자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행위자 우리가 행위하는 그 주체로서 올바르게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가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또 다른 어떤 피해자가 생기고 아까 10대가 가해자인 동시에 행위자인 동시에 피해자잖아요. 네. 자기가 했던 행위가 결국은 나중에는 자신의 어떤 피해로 돌아오는 그런 아이러니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10대가 행위자의 주체이면서 피해자라는 게 뭐냐면 접근을 가장 또 디지털을 잘 사용하다 보니까 여과 없이 뭔가 어떤 기준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범죄자가 되고 또 거기에 또 피해자는 결국 또 10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교육인데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좀 학교의 어떤 의무 교육으로서 일환으로 이제는 이 디지털은 사실 사라지진 않잖아요. 우리가 교육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이점도 많으니까 이걸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는 학교의 교육의 일환으로서 좀 체계적인 다회기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잘 활용하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의 학교 교육을 아직 시행하지 않는 학교들은 좀 더 적극적인 그나마 4시간이라도 해서 그쵸 몇 시간이라도 해서 일회성이라도 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경각심이라든가 올바른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돼야 되고 또 일회성이 있는 곳에서는 조금 다회기로 해서 학교 차원에서 교육 시간이 조금 배분이 돼서 아이들이 정말 이걸 통해서 역할극도 해보고 내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떤 감정이고 어떤 상황인지도 좀 인식하게 해서 이 디지털을 정말 잘 이용해서 저는 누구나 어떤 피해가 아니라 현명하게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질문은요. 네. 최근에 이제 디지털 범죄 중에서 저희가 오늘 다뤄볼 게 딥페이크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저희 대학교에서도 시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러한 딥페이크 문제 관련해서 청소년 및 대중의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할지. 또다시 교육의 문제고, 그쵸? 저도 사실 이후에 이제 딥페이크 이번에 굉장히 그 딥페이크 지도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이번에 이슈가 되었었죠. 제가 지금 강동구잖아요. 강동구에서도 굉장히 이런 딥페이크로 관련된 학교들이 많이 부각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 그때는 사회적으로 국가에서 막 지금 국회에서도 법안이 막 마련되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좀 다시 또 약간 좀 사그라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딥페이크 범죄가 사그라들었을까요? 아니죠. 네, 저도 사실은 교육을 하면서 한두 번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인식이 확 바뀌어서 이거 범죄구나,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인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무뎌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는데, 결국은 토론식, 입장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보고 뭐 롤플레이를 하던 뭐 이런 어떤 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하고 몰입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도대체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방하고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들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저는 이제 교육을 하면서 모든 교육의 근간은 저는 하나의 키워드를 얘기하고 있어요. 존중. 폭력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한다는 거는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폭력을 하거나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요, 과연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일까? 자기 자신의 어떤 자존감이 낮거나 뭔가 위축되거나 뭐 우울감이 있거나 그거를 다른 걸로 트리거가 발동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폭력으로 이렇게 행사가 되잖아요.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과연 함부로 할까? 저는 그런 얘기를 늘 해주고 싶어요. 자, 학생들한테도 결국은 나를 내가 잘 사랑하고 존중하는지, 그리고 내 감정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나를 내가 잘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지, 저는 그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70년대 경제 발전을 막 이루기 위해서는 감정이라는 거, 내가 어떤 그런 것들을 뭐냐면 묻어놓고 덮어놔야겠었어요. 근데 덮어놓고 묻어놨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표현이 아니라 표출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면 묻지마 살인이 나오기도 하고 정말 심각한 폭력이 나오는데, 그게 결국은 존중이라는 건 내 감정을 잘 알아주고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표출이 아닌 표현. 네. 그래서 우리가 표출을 하다 보면 상대에 대한 욕설이 나오기도 하고 비난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감정을 잘 표현했을 때, 나 지금 너무너무 속상해, 나 지금 뭐가 하나, 나 지금 이럴 때 너무 우울하네. 그랬을 때 내가 내 감정만 알아주는 것도 나를 잘 돌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감정을 잘 돌보고 내가 감정 관리 잘했을 때 결국은 상대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뭐 성폭력, 이런 폭력이라든가 범죄에 대해서 예방은 정말 중요해요. 예방적인 교육은 정말 중요한데, 그 교육을 하기 이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다루고 서로에 공감하는 그런 교육과 나돌봄의 그런 시간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범죄 예방을 위해서 교육하고, 저는 그런 게 약간 범죄와 관련된 내용에 국한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결국 인간이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것들을 좀 길러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교육을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느끼는 거는, 저는 이제 뭐 국방부에 가서 군인 인성교육도 하고 있고, 뭐 병무청에 가서도 사회복무 연수센터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결국은 큰 기본 베이스는 존중이더라고요.